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미수 대표와 함께 시장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표님 요즘 뭐 시장이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또 뜨거워졌어요. 뭐 이럴 줄 다 알고 있어. 알고 계셨나요? 아, 예, 참 예. 시장이 뜨겁습니다. 역시 고수 나오십니다. 예? 심상치가 않아. 근데 요즘 시장 심상치가 않아요, 시장이. 이게 네. 단순히 저는 이제 좀 헷갈리더라고요. 단순히 대선을 앞두고 이런 대선 주자들의 증시 부양 이야기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건지 네. 아니면은 전반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초입이라고 봐야 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분위기가 맞춰진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전혀 터치를 안 했는데 저희 그러니까요. 자생력 가지고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 2,600선 초중반에서 2,700까지 갈 때 기관이 움직였습니다. 기관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러면 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니들 한번 사봐라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겠죠. 네. 근데 정확하게는 외국인들이 작년에 비중 많이 줄이고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변화가 나올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시각은 일단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뭐 성장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체력 강하게 됐다고 보기는 않는 상황들인데 아직은 네, 아니겠죠. 그런 쪽에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그러면 어떤 지배 구조나 주주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후행적으로 뒤늦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한국이 체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네. 또 이제 유동성이 좀 늘어날 거고 거기다가 정책들이 바뀔 거고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과정들. 이게 어떤 변화냐면 일본 있죠. 일본에 2년 전에 네네. 밸류업하면서 주가가 쫙 올랐던 그 과정들. 그거를 지금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수출주 뭐 아니면 뭐 반도체 뭐 2차전지 이런 걸 볼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조적으로 변할 수 있는 네네네. 상황들. 그러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저희 앞서 질주하는 코스피 3,000피 시대 오나라고 이게 지금 네. 저희 약간 조심스럽긴 했어요. 네. 저희가 한번 몇 달 전에 대표님이랑 3,000피 가나라고 얘기했다가 그 뒤로 바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랬다가 되게 이제 좀 악플이 많고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시 그분들 다시 오세요. 예, 다시 와서 달아주세요. 예.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3,000피 뭐 지금 따지면 뭐 300포인트 남았습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서 중요한 게 3,000포인트가 그렇게 의미 있는 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왜냐면은 지수는 지금에서 한 10%만 더 올라가도 네. 3,000선 그쪽입니다. 그쵸. 예. 지수 10%는 삼성전자 뭐 한 어여부여 한 뭐 지금 7만 원대만 가도 그렇죠. 7만 원만 가면은 3,000원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 지수가 그래서 뭐 어떤 뭐 3,000포인트가 가서 뭐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이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3,000포인트가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계좌 못 올라올 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 못 올라오신 분들도 막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지수가 의미가 있어서 와 이제 강세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맞추는 주도 섹터와 종목들을 맞춰가는 시장의 색깔을 더 맞춰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3,000 말고 한 여기서 그냥 횡보만 한다고 하더라도 돈 버실 분들은 버십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시장의 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여기서 움직일 때 외국인들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다. 네. 라는 쪽에서 시장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고 보신다고 하게 되면 거기가 포인트겠죠. 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아직은 들어오지 않는 시장이다. 그렇죠. 네. 네. 지금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원달러 환율은 어쨌든 지금 좀 하향 추세로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외국인들의 뭔가 뭐라고 했다 유인책이 안 된다고 보세요? 환율은 일단은 원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달러가 중요할 텐데 네. 달러는 일단 그래도 약세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만큼 원화도 강세로 가야 되는 모습들인데 네네네. 근데 지금처럼 이제 오늘도 한국은 금리 인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돈을 풀겠다는 정책으로 갑니다. 그러면 원화는 강세로 가는 것보다 약세 쪽에 대한 모습들이 좀 그래서 오늘 푸시가 오르죠. 푸시가 좀 더 있었겠죠. 네네. 예,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전반적인 봤을 때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가장 외국인들을 동인할 만한 쪽들은 뭐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서 한국이 체력들 수출과 함께 좋아진다라고 하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분명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수출주 쪽을 막 매수가 들어왔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견인하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반도체 투자하고 수출주 투자하고 자동차 투자하고 이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은행장께서 하신 얘기 그대로 볼까요? 네네. 그러면 수출 동력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꺼질 것 같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쪽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외국인들이 체력과 관련된 쪽에서 자극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일단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안 좋았던 것들이 개선되는 쪽으로 나온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거기 포인트가 뭘까요? 네네. 그러면 내수 쪽이라든가 내수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좀 유동성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살린다. 그러니까 약간 완충 작용을 내수 쪽에서 좀 해보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러면 새로운 정부 쪽에 들어와서도 또 추경을 할 거고 이런 쪽과 같이 맞물린다 그러면 유동성 증가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또 기업들 밸류업과 함께 뭐 변화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죠. 네. 그럼 벌써 약간 지금 출발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스타일이 거기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계좌에서 반도체나 뭐 수출주나 아니면 또 많이 빠졌으니까 2차전지나 물론 플레이는 가능하겠지만은 네. 이런 쪽으로 비중을 갖고 계시면 아무리 3,000포인트가 간다고 하더라도 계좌 못 들어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 자 정부의 의도와 함께 어떤 식으로 변하겠다 그러면 저PBR 그리고 또 내수 네. 거기다가 또 지금 지주사 종목들도 좀 꿈틀거리고 있죠. 네. 주주사 오늘 엄청납니다. 네. 이런 쪽에 대한 특징들이 그런 바탕을 안고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움직인다라고 되면 거기가 포인트겠죠. 또 오늘 뭐 알겠습니다. 네. 트로이카라고 하는 내수와 관련해서 트로이카라고 하면 뭡니까? 은행, 증권, 건설. 네. 요게 또 핵심적으로 움직이겠죠. 네. 근데 증권주는 아이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오늘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좀 돈을 풀겠다라는 정책을 쓴 게 확인이 됐고 이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은 추경 분명히 할 것이고 네. 재정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내수 쪽을 봐야 되는 것이고 네. 여기에다가 또 지금 어쨌든 지주사나 증권주 불을 붙인 건 어쨌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증시 부양을 할 것이다. 네. 이런 정책들을 막 내놓고 있잖아요. 네. 공약들을. 네. 그러면 결국에 저희가 여기에서 경우의 수나 여기에 연관된 것들을 잘 뽑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제가 일본 얘기를 드리는 게 네네. 근데 일본도 일본의 체력이 좋아져서 뭐 어떻게 변했다기보다 뭐 특히 그때 같은 경우는 엔화가 약간 강세로 가는 기조였거든요. 엔화가 네네. 약세 끝났다는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막 올라갔던 얘기는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이어졌다고 봐야겠죠. 근데 거기는 거기다가 약간 유동성까지 공급된다 네네.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감이 좀 차오르는 거고요.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럼 다음 정부가 그러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오늘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들어가네요. 일단은 첫 번째 뭐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거는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쪽에서는 상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네. 국민의힘이 만약에 되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갈 거다. 맞습니다. 이 투 트랙으로 서로 다른 입장인데 네. 어쨌든 이 둘 다 어쨌든 증시에는 좋은 호재 아닙니까? 호재죠. 기업들이 변화하게 자극을 한다. 네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호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렇게만 끌어왔어서, 그러니까 뭐 내용들로 보게 되면은 약간 결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내용들은 그쵸. 일단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기업들의 내용 쪽에서 네. 주주에 대한 권리나 주주에 대한 보호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돼왔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는 쪽들이 특히 이사회의 이사의 의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주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해 상충이 좀 더 넓어지는 쪽으로 가겠죠. 네네. 그러면 그런 쪽에서 무조건 회사 측을 위해서만 움직였던 어떤 결정들이 이제 주주까지도 감안을 한다 그러면 주주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당연히 액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예, 네. 우리 권리를 위해서 소송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게 과거에는 법적으로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법적으로 돼 있을 거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바뀌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한 쪽으로 바뀌는 쪽에 대해서 네.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대부분 보게 되면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 회사 돈도 많고 저평가라고 샀는데 주가는 안 가. 주가 안 가고 배당은 무슨 매달 무슨 매년 보게 되면 0.5%. 주거리만큼 네. 해주고. 그럼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럼 네 혈관 갖고 뭐 하는 거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적정하게 배당도 하고 아니면 투자 안 할 거면 배당해라.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나오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동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배구조 개편 지금까지 일단 대주주가 이제 뒤로 돌려서 막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들가 좀 약간 위장한다 그러죠. 예, 어떤 핵심적인 또 회사는 뒤로 상장이 안 돼 있는데 그쵸. 거기서 막 연결되면서 나오는 구조들.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합병해서 그다음에 정당하게 내놓고 거기다 지배구조 개편 사업회사랑 딱 맞춰놔라라고 하게 되면 또 거기다가 또 그러면 모든 또 실적들은 지주사 쪽으로 들어가서 차라리 그럼 이거는 지주사가 만약에 그러면 돼 있는데 이게 이 회사가 밑에 있는 회사가 또 이제 상장하려고 그러면 이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견제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네.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이 또 시장의 방향으로 가겠죠. 그럼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하게 되면은 네. 저희가 어떤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추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게 되면 말이 많았던 회사. 그러니까 주주 가치에 대해서 야, 참 너무하니 그거 그래도 되겠느냐. 너무 안 좋았던 것들. 예. 대표적으로 몇 개 볼까요? 네. 예. 알려주세요. 저 불안합니다. 예. 일단 L 회사들. 네. L그룹. 예, L그룹. 네. 예. L 끝에 G도 있고 S도 있고 네. X도 있고 있어요. 네. 예, 이런 쪽 회사들 대부분 보게 되면은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주 가치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게 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었고 거기다가 또 있기만 하게 되면 자꾸 밑에 있는 거 상장해가지고 물적 분할해서 좀 들어온다. 대표적인 게 LG 그룹 솔루션. 쪽이었었죠.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 상태로 이제 주주 가치가 보호되고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법적으로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가치가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쪽들도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이 이제 타겟이 될 거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우리는 주주 가치 잘 하기로 하고 있는데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가 그러면 알아서 더 잘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호가 돼 있다 그러면 더 강화될 거 아닙니까? 더 잘할 네, 회사들. 의지가 있는 회사들이죠. 예, 그런 쪽에서 아마 저희가 밸류업 지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쪽으로 봤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종목 중에서 밸류업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 들어갔던 종목 중에서 윤성 FNC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탈락해 버렸습니다. 네네네. 네, 그건 이제 그렇죠. 의미가 있다는 게 상장해서 하게 되면 상장 차익과 함께 잉여금이 남아 있는데 네. 이 같은 경우도 멋있게 이제 주주환원 하겠다라고 하는데 막상 하게 보면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탈락시켜야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면 밸류업 쪽에 들어가서 그런 쪽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기업들이 부각을 받는다. 이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권주 쪽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왜 미래에셋증권은 10몇 프로가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삼성증권도 한다고는 했는데 액션을 보여주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벌써 1년 전부터 하기 시작해서 그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시작에서는 그러면 앞으로도 돈 벌면은 더 잘하겠지. 더 잘하겠구나. 네,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가다 보니까 거기서 더 푸시가 더 강하게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유. 그런 주주 가치가 지금도 하고 있고 진행되는 회사들 이게 더 제일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미래에셋증권 뭐 앞서도 저희가 체크해드렸지만 시작하자마자 점상 갔다가 지금 뭐 15% 상승 탄력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 또 이제 관심이 많은 것이 자본시장 쪽에서 관심이 많은 게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네. 이야기입니다. 요것도 일단은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추진할 네.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내걸진 않았지만 어느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네. 식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어쨌든 대기업의 그런 지배구조나 이 배당을 잘 안 해주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었는데 네. 그렇죠? 요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또 저희가 어디에서 투자 포인트 어디에서 콕 집어서 집중을 해야 될까요? 네, 이게 돼야죠. 뭐 이제 5천 포인트 얘기하셨던 분, 예, 네. 그분께서도 이런 거 조금만 개정해 놓으시게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냥 뭐 근데 세수가 줄어들까봐 약간 걱정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하는데 세수는 잘 안 되면 해야죠. 예, 세수하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세수,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쪽으로 뭐 이제 어떻게 바꿔 가야 될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네. 이걸 통해서 그 세수를 그 세금을 통해서 네. 그러면 주주 가치들을 그동안 그것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결국은 이 기업적으로 보게 되면 그걸 풀어놔서 다시 바꿔놓는 것 쪽에서 나가는 것들이 그 다음엔 다시 뭐 세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그 다음에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만약에 분리과세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이 대주주입니다. 대주주인데 대주주 입장 쪽에서 만약에 내가 지분 갖고 있는 게 한 뭐 30%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까지 보게 되면 한 2천만 원 이상이게 되면 종합과세를 해서 배당 수익 받은 거 다 통합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네. 금액에 따라서 거의 뭐 한 40%까지 더 낼 수 있고 그쵸.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열심히 내가 내 회사에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배당 받는데 이거 40% 낸다? 세금을 더 내야 돼 이러면 이제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 그냥 눈꼬리만 배당 주지 마. 예, 쥐꼬리만큼만 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분리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거와 따르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과세가 적게 되면 대주주 입장 쪽에서도 이거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나 좀 우리 회사 열심히 했으니까 돈 좀 벌자. 그쵸.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좀 나눠주세요. 좀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아마 고배당 여력들이 충분히 있는 회사들, 예, 그거에다가 우리 고배당으로 가겠다라고 어느 정도 좀 보여줬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가장 큰 호재가 되겠죠. 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당연히 금융 지주 쪽이나 금융 쪽들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네. 건설 쪽에서도
잘 지내고 있는데 업황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여전히 배당 높게 하는 회사들 있습니다. 네, 이런 쪽들도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 소비재 쪽에서 뭐 KTNG, 네, 그리고 뭐 하이트진로 이런 것도 고배당인 한데 저희가 별 관심이 없어요. 그쵸. 예, 네. 그냥 원래 경기 안 좋고 그러면은 이제 술을 이게 많이 하긴 하지만 네. 이제 과거처럼 이제 밖에서 막 모임 많고 이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쵸. 약간 좀 위축되는 건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배당 쪽이고 뭐 통신 쪽, 자동차 기아 이런 것들 다 고배당 쪽이다 보니까 또 원전 관련해서 뭐 한전 KPS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이런 쪽으로 쭉 보게 되면은 아마 분리과세와 관련된 쪽에서의 성향을 또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말고도 뭐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PBR조 퇴출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지난 정부에서 했던 어쨌든 밸류업도 네. 뭐 이름이 바뀌거나 뭐 이 형태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취지 자체는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인 것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겠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지금 증시에 약간의 트리거가 생기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선 이후의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좀 해법을 주셔야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 뭐 대선이 끝나고 나고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아예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의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네, 앞서 크게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섹터를 어디를 봐야 되는지. 네.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은 시장에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많이 횡보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던 쪽들. 예, 그 한 뭐 4, 5년 동안 한 코로나19 때 그때 잠깐 반짝했다가 여전히 저평가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뭐 자극제가 없었던 회사들 네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변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저PBR인데 그래도 배당은 좀 주는데 네네. 이런 것들의 바뀜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주사겠죠. 네, 지주사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이 높고 특히 뭐 HDN도 이만큼 올랐는데 지금 근데 많이 네. 단기에 올랐잖아요. 괜찮아요? 보통 지주사 종목들은 한번 불 붙으면요 네. 추세가 잘 안 꺾입니다. 아. 예,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기대감과 함께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게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HD현대 같은 경우는 조선업들이 잘 되다 보니까 현금으로 그렇죠. 더 좋아질 거고 거기서 나오는 쪽에 대한 기반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HD현대도 약간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주주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맞아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같이 이어질 거고. 그러니까 즉 제일 중요한 거는 지주사 쪽에서도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저PBR, 배당 높고. 저PBR, 배당, 주주환원. 그리고 주주환원, 자회사들이 잘 나가는 그렇죠, 데들. 그렇죠. 그거까지 보강되게 되면 좋은데 요거는 이제 그때마다 다르고 또 내수 쪽이라도 지금 안 좋지만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기대감은 또 남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로 몇 개 보시면서 거기 맞아진다 그러면 좀 올랐지만 오른 종목 또 따라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 따라가는 거 말고 약간 좀 갔다가도 좀 추세 쪽으로 좀 밀린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대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타겟은 내수 관련된 쪽에서 대부분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트로이카, 은행, 증권, 금융, 은행, 증권, 뭐 보험, 건설. 근데 보험은 조금 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보험업법 쪽에 대한 개정들이 나오다 네네네. 보니까 조금 제한이 좀 들어올 거고 그 중에서 건설, 업황 과작이죠. 네. 네, 그런 쪽에서 변화, 증권, 증권은 뭐 그 M 종목 빼고는 미래에서 빼고는 네. 아직 안 올랐어요? 아직 여전히 추세 여력들 갖고 있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롤 모델이 그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도 주주관을 강화시켜야지. 그치. 예, 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 바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제 뭐 대선을 마치고 나면 또 6월 시장이 펼쳐지게 되는 건데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는 이 시점으로 오는 건데 투자 전략. 어쨌든 하반기에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이 확률이나 분위기가 훨씬 더 클 테니까 네. 그렇죠. 말씀해주신 전략을 저희가 잘 한번 상기해 보시고 시청자분들도 투자 포인트 지금 잘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